요즘 시장과 상관없이 신규주 쪽에서 대박 터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올해 좀 대박을 내기 위해서 관찰할 만한 종목이 신규주 쪽이라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저도 신규주로 대박을 꼭 내고 싶어서 다짐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박셀 바이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반의 반만이라도 좀 대박나는 상황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다짐을 했지만 막상 폭락장과 겹쳐버리니까 매매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쬐끔 그냥 적당히만 매매를 했습니다. 신규주라는 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종목일 수도 있지만 둘째 날과 셋째 날 이용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추세만 관찰할 줄 안다면 누구나 급등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에 가온칩스처럼 이런 변동이 나오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변동이 나오기 위해선 거래대금 조건이 갖춰진다면 그걸 알아채기가 쉬우며,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반응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한 몇 주 지나가지고 결국에 상장 초기 고점을 돌파하니까 이런 식의 대박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때도 제가 급등 전에 영상을 좀 여러 번 올려드렸었는데, 물론 저는 추세만 잘 관찰했을 뿐 대박을 내진 못했습니다. 최근 상장하는 것들이 전부 대박을 치고 있는데, 단 2배 뻥튀기나 무식할 정도로 뻥튀기가 되는 종목은 항상 조심하셔야 되며,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길게 끌고 갈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셀 바이오나 자이언트 스텝 같은 특수한 상황은 1년에 한 번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즘 분위기가 최근 가온칩스처럼 72% 이렇게 2배만 아니면은 50% 이렇게 시작을 해도 불꽃놀이를 할 만큼 뜨거운 분위기라 하지만, 신규주는 절대 영원하지 않고 대부분 상장 초기에 해먹고 시세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요즘 신규주들의 분위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와 월요일날 상장하는 비플라이 소프트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비플라이 소프트를 체크해 보자면, 제가 신규주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넘어오는 종목입니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새로 상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데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종목인데, 이때까지 이렇게 이전 상장하는 종목들은 초기에는 항상 좋지가 않았습니다. 초기에 좋지 않다가 나중에 시간이 쭉 지나가지고 초기 가격을 뛰어넘게 된다면 그때부터 추세 매매가 작용이 되면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라운테크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딱 보더라도 코스닥으로 넘어온 날이 이때 거래량이 터졌을 때인데, 이건 다른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잘 된 편입니다. 자, 첫날에 넘어왔을 때 당연히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넘어오면 대부분의 종목들 목적이 구주주 물량 먹튀하기 위해서 넘어오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먹튀하는 물량이 나간 다음에 상장 초기 시초가라든지 아니면 초기 고점이라든지 이걸 기준가로 잡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걸 회복해 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때, 그때 접근해서 이런 식으로 추세 매매로 신고가 매매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다시 상장 첫날 고점으로 올라오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대신에 신규주 특성상 추세가 이렇게 강하다 하더라도 너무 장기간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주는 보통 시세가 크게 나올 때, 상장 초기에 시세가 크게 나올 때만 활용한다 생각을 하셔야 되지, 무조건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고 하면은 시세가 나온 다음에 그 나온 시세를 유지해 주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대명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혹시나 이게 2만원 회복해줘서 시세가 단기간에 3만원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그게 길어야지 몇 달이지 평생 3만원을 유지한다거나 끝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드물다는 겁니다.
어차피 장기 투자는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 알아두셔야 될 것은 신규주는 항상 초기에 시세가 크게 나올 때만 활용하는 것. 자,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주에는 고정 수요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 신규주 분위기가 어땠냐면 예전이라면 많은 분들이 주식을 시작하시기 전에 2020년 전 예전 분위기가 어땠냐면 시작하자마자 한 방에 마이너스 10% VI 걸리는 종목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뭐 한 10개 중에 한 시가총액이 작을수록 7개에서 8개 정도.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작하자 기관들의 매도로 인해서 하락으로 VI가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정 수요가 있었긴 있었지만 이 고정 수요가 이전 분위기가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지금과 비교를 해서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주에서 기관 투자자는 무조건 첫날에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가총액이 조단위 종목이 아니고서는 첫날에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이 매도를 받쳐주는 고정 수요가 중요한데 최근 시장에서 시장이 하락장이라 하더라도 고정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조건이든 간에 일단 시초가에 매수하고 본다. 이런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 시장 같은 경우엔 고객 예탁금이 25조 원 수준인데 이게 예전 분위기인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60조 원 가까이 돼서 신규주에도 고정 수요가 늘었습니다. 당연히 월요일날 상장하는 비플라이 소프트도 고정 수요가 있을 것이며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500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쟁률은 별로 안 나오긴 했지만 뭐 청약이 그렇게 흥행한 건 아닌데 또 구주주 물량 유통되는 게 코넥스에서 넘어오는 것답게 굉장히 많은데도 자, 시가총액을 보시면은 만원 곱하기 640만 주, 뭐 600억 정도라 보시면 되는데 이 정도면은 스몰캡 종목입니다. 신규주 치고 5, 600억 종목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것이기 때문에 고정 수요로 인해서 경쟁률이 별로였던 그리고 코넥스 시장에서 공모가 비슷하게 마감을 했던 비플라이 소프트도 뻥튀기가 돼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확인해야 될 요소는 그 전에 신규주들이 너무 잘 돼서 다음에 먹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을 것이며 호가 단위가 변하는 만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코넥스에서 넘어왔어도 고정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꼭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신규주가 잘 된 게 처음은 아닙니다. 제가 항상 첫 번째, 두 번째 그 분위기 이어가는 거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부터는 도박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예시를 들자면은 모든 상황에서 써먹을 수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원칙. 첫 번째 강하고 두 번째까지 강한데 세 번째부터는 도박이다. 지금 신규주 분위기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활용하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그 이상부터는 어떻게 될지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으며 좀 잘못될 경우에는 아무리 이게 시작하자마자 고정 수요 때문에 비플라이 소프트도 뭐 시작하자마자 플러스 10, 플러스 20 순식간에 움직일 수 있는 시가총액입니다. 근데 순식간에 움직이긴 하지만 지금 처음 해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플러스 20%였던 게 언제라도 마이너스 장중에 윗골이 길게 달면서 다 뱉어낼 수도 있다는 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신규주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매수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수요가 워낙 많아서 이 고정 수요가 많이 생겨가지고 예전과 달리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시초가 매매 성공 확률도 꽤나 높아졌습니다. 예전엔 시초가에 잘못 넣으면 눈 깜빡하면 마이너스 10%가 찍혔습니다. 제가 계좌 공개 영상에서 일별 계좌로 500으로 1억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한 5천만 원인가 7천만 원 쌓였을 때 어떤 신규주 때문에 하루에 1,500만 원이 날아간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이름이 창해 에탄올. 이거 시초가에 잡았다가 한 방에 10%가 깎여가지고 크게 날렸었는데 이게
상장하고 나서 40% 폭락했다가 40% 폭락한 11,600원에서 거의 4배까지 대박이 났던 종목이라 좀 아쉽긴 했지만, 그만큼 예전에는 신규주 시초가 매매가 굉장히 위험했지만 요즘엔 고정 수요 때문에 좀 합리적인 가격이다 싶으면 이게 핵심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이어야 세력이 들어온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신이 세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공모가 근처에 시작하는 종목을 매집해서 올릴지, 아니면 무식하게 2배 뻥튀기 돼가지고 공모가 대비 막 2배, 3배 형성되는 종목을 매집할지. 4x4 보시면은 2배 뻥튀기만 됐지 계속해서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딱 보더라도 세력이 관심조차 주지 않았다는 것이며, 앞으로 당연히 주의해야 될 것은 변하지 않는 2배 뻥튀기는 무조건 피할 것. 그리고 나머지는 뭐 승부를 봐도 되겠지만 항상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시초가 매매해서 성공 확률이 고정 수요로 인해서 높아졌다고 하지만 저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기 때문에 시초가 매매는 관심 없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몇 주 지나서 추세가 멀쩡할 때, 그때 박셀 바이오 같은 추세를 노려볼 생각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대명에너지가 뭐 갑자기 2만 원 이상에서 마감하거나 확실하게 신고가 위에서 마감을 하거나, 그러면은 그날이나 다음 날에 활용하는 것. 확실한 것은 세력은 뻥튀기 되는 종목을 잘 접근하지 않습니다. 개인들이 관심 안 가지고 합리적인 가격에 시작하는 것을 매집해서 올리지, 이때까지 변하지 않는 원칙은 2배 뻥튀기 된 종목은 항상 잘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세아 메카닉스나 G2 파워가 좀 올라오긴 했지만 뭐 초기에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세아 메카닉스, 세아 메카닉스랑 G2 파워가 이 신규 상장 종목에 없는 이유가 2배 뻥튀기 되고 폭락하는 거 보고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2배 뻥튀기 되고 끝까지 폭락하고, 이런 건 진짜 특수한 상황이지 예전엔 이런 상황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심하면은 2년 3년 동안 계속 떨어지거나 절대 시세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건 진짜 특수한 상황. 월요일 시장에서는 비플라이 소프트가 상장하는데 당연히 고정 수요 많아지고 그전 분위기 좋으니까 범한 푸열세를 놓쳤으니까 이 종목이라도 좀 해보자, 그 전에 시장 힘들었으니까 여기서 한 방에 복구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는 매수세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시초가에 넣지 않겠습니다. 제가 넣지 않아야지 오르니까, 항상 저랑 반대로 가니까 저는 넣진 않겠습니다. 대신에 너무 심한 뻥튀기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신규주가 잘 되면 잘 될수록 10%에 시작할 것도 수요가 계속 커지니까 30%에 시작하게 되고, 뭐 다음엔 30%에 시작해야 될 게 50%에 시작하거나, 뭐 다음에 50%에 시작할 만한 게 100%에 시작하거나, 이게 쌓일수록 결국에 터지면서 리듬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리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면, 또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신규주라 하더라도 매매를 성공시킬 수가 있으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첫날 매매보다는 자신이 없다면은 둘째 날부터 호텔 매매를 하는 게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다른 일반 종목들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일반 종목보다 안전할 수도 있고, 둘째 날이 아니면은 나중에 일주일 지나서 확실하게 추세를 보고 판단해서 매매를 할 수도 있던가. 신규주가 참 매력적인 게 처음에도 뭐 추세를 보고 공략할 수 있지만 그 뒤에도 몇 달 지났을 때도 추세가 괜찮다면 충분히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제가 매매했던 이 세아 메카닉스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매매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관심 종목에서까지 지웠었는데 이렇게 올라오고 중요한 자리에 신고가 겹치다 보니까 활용을 했던 것이고, 다른 상장된 종목보다 활용하기가 굉장히 쉽고 몇 달 지나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신규주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